사실 뭐 헌재도 그렇고 이제 법원의 이 판단 이거 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걱정했던 부분 정영식 재판관의 뭐 이 네. 문제 대통령 뭐 임명했던 그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 헌재가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6인 체제 이거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느낀 바로는 정말 재판은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리 원칙대로 가고 있다. 네, 원리 원칙대로 가고 있고 예. 아니 그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네. 측에서 세 분을 이제 무죄 삼았잖아요. 네. 그 세 분 외에 그럼 나머진 괜찮습니까? 나머지 재판관들은 괜찮은 건지 저는 전원 인용일 것 같거든요. 전원 인용 그 탄핵 인용이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겠는지 네.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서 그때는 좀 뭐라고 할까? 그때는 뭐라 할지 제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가 된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정영식 아니라 정영식 할아버지가 와도 네. 이 내란 우두머리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뒤집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그 3명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마은혁 임명을 안 되게 하면 나머지 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명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안 되죠.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실현 가능성 상황인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뭐 사실은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결정이야.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하고 이런 걸 또 계속 문제 삼은 것처럼 그렇죠. 결과 나오더라도 네. 이거 문제가 되고 이거 문제니까 탄핵이 됐더라도 우리가 진 게 아니야. 이거 문제니까 이거 바로 네, 잡아야 돼. 맞습니다. 대선으로 간다. 예. 이런 전략. 그렇죠. 이걸 불복하려는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위헌 얘기를.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할 거니까. 그럼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 67조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예.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고요. 음. 그것을 법무부나 법제처에 뭐 검토 네. 지시를 시킨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던데 예. 그러더라고요. 법무부 법제처는 원래는 오늘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검토를 다 해놔야 돼요. 위헌일 경우 합헌일 경우 원래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두 가지 다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대행이 어떻게 하시도록 미리 미리 오늘 올려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법무부에서 뭐 차일피일 미루고 법제처에서 법제처장이 지금 안과 회동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친윤 검사 네. 출신. 이현규. 그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을 법제처장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법제처에다가 뭐 그 결정문 해석시키고 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법무부 법제처 모두 직무유기에 공범이 될 수 있다. 저는 경고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오늘 위헌 결정이 나면 최상목 대행은 임명을 해야 된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구인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 보니까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권한쟁의 그 결론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따라야 되는 네, 게 그렇습니다. 당연한데 꼭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또 뭉갤까봐 그게 보류할까봐. 헌법재판소법 67조에 있어요. 예. 기속된다라는 기속된다. 게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또 결정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요. 직무유기 나중에 다 수사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 수사 부분에 받아야 대해서.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직자가. 근데 이것은 딱 떨어지는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참 이 최상목 대행을 볼 때마다 참 왜 이럴까? 저는 자신의 범죄, 내란 범죄에 대해서 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과 관련한 예비비,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예산 문건을 예. 본인이 받았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내란 임무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수사받을 것에 대해서 예. 대비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다 드러나고 수사를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
역할을 제대로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본인이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막는 과정에서 더한 범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그렇네요.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직무유기 재판관 직무유기. 임명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느라고 점점 더 이게 수렁에 빠지면서 더 이 범죄가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이 최상목 원래 대행- 윤석열 옆에 있으면 다 그래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 무도하게 하잖아요. 무리하게 아. 하고 본인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법을 막 이렇게 망치잖아요.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위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위법하게 된다.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지금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네. 박성재 전 장관 얘기 조사받으면서 했던 얘기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던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본인들은 있을까요? 뭐 계엄에 반대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찬성한 사람이 얘기를 없다고 국무위원 중에. 지금 김용현 증인은 찬성한 사람이 있다는 몇 명 있다고. 거고 그 몇 명이라는 사람 딱 굉장히 떠오르잖아요. 의심스럽잖아요. 누군지. 근데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손절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쪽지를 6장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 장관이. 네. 그럼 그 쪽지 받은 사람 지금 조태열 외교장관은 얘기했고, 받았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태열, 최상목 쪽지는 8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8번이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전에 네. 그 이제 그 검찰에서 김용현 장관 수사를 할 때 내란 모의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된 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의 과정에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담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덜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관저 안가 이런 데에 대한 그냥 비화폰 배아폰 압수수색 제대로 안 되고.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그 사람들에 대한 네. 휴대폰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대대적인 가혹한 수사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 윤 주변의 사람들 김건희까지 포함해서요. 네. 얼마나 이 가담이 됐고 공모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란 모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과정에 전쟁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혹들 또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란 특검법이 또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는 가야 거구나. 됩니다. 예, 그 내란 특검법이 반드시 예. 진행이 돼서 그 독립적인 특검이 예. 어떤 그 국가기관들하고도 상관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그 대통령실 등등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대대적인 수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 네, 이거 맞습니다. 기소됐으니까 특검할 아니요, 필요 없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하는데 의원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하다. 윤석열은 버렸지만 네. 윤석열 세력에 대해서는 건재해야지 아. 대선 국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수사기관들 특히 검찰이 네. 윤석열 구하기, 윤석열 세력 구하기 아. 이를 혹시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축소라든가 봐주기 이런 우려가 또 있고 네. 김성훈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번이나 네. 이거를 그 기각을 했어요. 비화폰 내역 이런 거 압수수색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김성훈이 맡고 있다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보다는 독립된 특검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된 특검. 예. 특검의 필요성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경찰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수사를 밑으로 수사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밑에 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영광급들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부하 수행자라든가 단순 가담자라든가 이렇게 밑에 점점 이제 내려가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의 수사가 지금 남아 있어요. 위의 수사 주변 지금 윤 이제 주변. 경찰에서 네.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경찰에서 뭐 한덕수도 부르고 이상민도 부르고 예, 예. 이제 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위의 부분에 대한 수사 윤 주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윤의 세력들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이쪽하고 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수사를 저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계속 이제 안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뭘
뭘 하나 먹잇감을 던져주죠. 누구도 수사했어, 뭐가 새로운 거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국수본도 또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체포조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찰이 그 동안에 하던 행태 계속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 끌고 가면 질질 끌게 되고, 그럼 네. 위에 있는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아하.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내란은 너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이게 그 상처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면 전모를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은 끝까지 특검에서, 독립된 특검에서 전체를 다 밝혀야 된다. 정말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저는 그 부분 반드시 밝혀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어떻게 덮고 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할 거라고 저는 언젠가는 생각해요. 할 예. 거다. 검찰이 지금 뭐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경찰 특수단이 그리고 국무위원들 막 무혐의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국민들을 네. 우롱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비춰서 예. 검찰보다는 지금 내란 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그 이후라도, 저는 뭐 대선 이후라도 이 이후라도. 수사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 전모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 경찰 특수단이 김성훈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라는 뭐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경찰은 어쨌든 수사를 하려고 갔는데 구속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경찰은 겁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수사를 네. 해서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서 영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를 빨리 해야 이 아.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네. 이 그 한 부분이 일단락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하폰 관련해서도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가. 그래서 그렇죠. 경찰은 하고 있고, 검찰이 지금 네. 보완 수사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김성훈 영장에 대해서. 보안 수사. 그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경호법상 예. 규정을 더 확인하라는 건데, 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빨리 보완해서 영장 다시 해서 네.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증거 인멸이 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경호처 예.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맞아요. 진술을 계속 바꾸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들,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온 국민이 봤어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하는 그러니까요. 장면들을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무너지고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지금 망가뜨리는 거를 국민들께서 모두 보셨는데, 그럼 바로워져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공권력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전모를 밝혀내고 그야말로 다 처벌, 뭐 윤석열 포고령 그 단어를 쓰면은 처단 뭐 이렇게까지 다 해놔야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네.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이 전두환을 꿈꿀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네.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제가 전두환 방지법도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전두환 방지법. 그래서 내란으로 확장이 네. 되면은 더 이상 경호로 안락하게 지낼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바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언제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처리를 하면 네. 그 바로 본회의에서 저는 많은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미비했던 법령이나 네. 미비했던 부분들을 또 보완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비아폰 말씀하시니까 비아폰 이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나 이런 거 김건희 번호까지 네. 해가지고 줬다는 거, 그것도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번호를 주고 김건희 번호는 왜 줬을까요? 비아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고는 하던데, 그런데 예. 저도 그 부분이 좀 자기 의심스럽고,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한 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국정에 굉장히 개입을 했다는 의심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이 명태균 보고서에도 보면은 그 김영선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비화폰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그 이 대대적인 수사 비화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그렇네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네. 명태균 게이트나 그렇습니다. 이런 네. 걸 보더라도 비하폰은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확보가 서버 돼야 같은 게. 되고 예. 그다음에 뭐 그 국무위원들이라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지 핸드폰 뭐 사무실 외 압수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막고 네. 있어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죠. 안타깝고. 그래요. 근데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청와대 압수수색 맨날 뭐 윤석열 총장이 검사가 뭐 매 수시로 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맞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면서. 그 앞에 가서 뭐 이미 제출은 받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예. 맨날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억도 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네. 좀 의심스럽다. 검찰의 행보도 의심스럽고 모습이 미덥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 선포 직전에 이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거다.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 김건희가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몰래 했다? 그 말이 저는 예. 김건희가 그 대상이 되는 것 수사로 막 맞춰지는 것을 그 어쨌든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의심스럽거든요. 이상민 전 장관의 경찰 그 네, 진술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죠. 뜬금없이 와이프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엄중한 비상계엄 상황인데. 그럼 그 전에는 그렇지 다 않습니까? 와이프 얘기를 했다는 그 전에는 건지? 그럼 딴 거는 다 와이프 허락을 받고 했다는 것인지 그게 그렇죠. 의심스럽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말함으로써 김건희가 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인 거죠. 비아픈 그 내역을 확인하면 네.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계속 막 여기저기 그 등장을 했던 걸로 봐서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아무 역할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의심스럽고 이거 뭐 진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비아폰. 네, 비아폰과 압수수색. 수사가 이루어져야 수사가 되고 예. 그리고 창원지검에서도 김건희 불러야 되거든요. 지금 당연히 불러야죠. 그렇죠. 명태균 보고서에서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창원지검이 그렇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이 수사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명태균 수사도요. 네. 근데 그것도 멈춰 있고 그리고 김건희 보호 비호를 위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그 앞에 멈춰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렇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예. 네, 이 시점에서도 야. 수사라는 것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창원지검에서 사실은 11월 달에 나왔던 그 보고서를 그렇습니다. 계속 예. 지고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국민 다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란이 터져가지고 결국 그 보고서가 또 단초가 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내란에 예.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내란 그 명태균 관련해서도 양방향으로 그 수사가 전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시점에서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일부 국민들 할 수가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네,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내란 특검법 이후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또 저기 그렇네요. 가서 네. 통과해서 저는 음.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